자, 오늘은 통합과학,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관성,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량이 2kg인 물체가 10m/s의 속도로 운동할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운동량. 자, 우리가 운동량은 보통 P라고 표현하고요. 네,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력. 아주 간단한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질량 곱하기 속력입니다. 단위는 뭐냐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량이라는 단위는 벡터량이에요. 물리량 중에서 벡터. 벡터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그죠? 플러스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가 뭐냐면 바로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운동량 그랬어요. 자,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10m/s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얼마죠? 그렇죠. 20kg m/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다음 2번. 정지해 있는 물체에 그림과 같이 합력이 작용했다.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럼 충격량은 또 뭘까요? 우리가 충격량은 I라고 표현하고요. 충격량은 얼마의 힘으로 얼마 동안 충격을 가했느냐. 그래서 FT, 이게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는 뭐가 됩니까? 뉴턴 곱하기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뉴턴 세컨드. 자, 그런데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F는 ma,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속도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죠? v-v0. 요게 가속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곱해줘야 되죠? 요거 가속도입니다. 요거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러면 시간이 약분되고요. 뭐만 남습니까? mv-mv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요게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죠? 얘는 뭡니까? 처음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요게 충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 자, 그래프에 보니까 4초 동안 6N의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했어요. 어떤 물체에 대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힘과 시간의 그래프, 힘과 시간의 그래프의 우리 면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힘과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바로 이게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면적이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가로가 세로가 F고 가로가 시간이잖아. 그죠? 그 FT가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잖아요. 그래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 이게 힘 그래프예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 면적은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4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64, 24. 그죠? 24 뉴턴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다음 3번.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과 카펫에 동일한 접시를 떨어뜨렸더니 마룻바닥에 떨어진 접시만 깨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봐봐. 마룻바닥은 딱딱합니다. 마룻바닥은 딱딱해. 카펫은 푹신해요. 그럼 보세요. 마룻바닥에 떨어졌을 때, 딱딱한 데 떨어졌을 때는요, 이 접시가 받는 충격이 시간이 어때요? 충격 시간이. 짧죠? 충격 시간이 짧습니다. 딱딱하면. 자, 근데 카펫이 푹신하게 되면 충격 시간이 어떻죠? 길어요. 푹신 이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이쪽이 접시가 받는 힘의 크기고 여기가 접촉 시간이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룻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접촉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돼요. 자, 이게 마룻바닥이에요. 그죠? 요 시간까지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여기 땅에 떨어진, 요 시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시간이고, 요 시간까지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자, 이게 그래프의 면적이 뭐라 그랬죠? 요게 충격량 그랬어요. 자, 근데 카펫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요. 그지? 땅에 닿을 때 걸린 시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질 때 속력도 똑같잖아요. 마룻바닥이든 카펫이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결국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같아야 돼, 그래프에서. 자, 그럼 카펫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충격 시간이 길어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면적이 같고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프가. 그죠? 왜냐면 요 면적이랑 네, 요 마룻바닥에 떨어질 때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자, 요게 이제 카펫에 떨어뜨렸을 때예요. 자, 그랬더니 요 세로축이 뭐죠? 네, 세로축이 바로 충격력이 되는 거죠, 힘. 그 마룻바닥에는 이만큼 힘을 받는데 카펫에 떨어뜨릴 때는 어때요? 네, 힘을 적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두 접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치?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네, 운동량 변화량 같잖아. 처음 속도, 그죠? 나중 속도 같잖아. 마룻바닥이든 카펫이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자, 두 접시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충격량이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니까. 한번 두 접시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 충격력, 네, 힘의 크기예요. 충격력. 누가 커요? 네, 마루가 큽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떨어졌을 때만. 틀렸죠. 두 접시가 힘을 받은 시간은 같다. 아니죠. 힘을 받은 시간은 네, 카펫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가 뭐죠? 그렇죠. 자동차가 이렇게 막 가다가 이 딱딱한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자동차가 네, 이렇게 푹신푹신한 네, 뭐라고 할까? 모래나 이런 데 충돌했을 때 하고, 보면 딱딱한 곳에 충돌했을 때는요, 네, 닿는 접촉 시간이 어떻죠? 짧아요. 그죠? 이게 같은 속도로 가다가 여기서 정지했잖아요. 여기는 정지. 부딪히고 나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같아요. 여기에 부딪히던 여기에 부딪히던.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 모래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정지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접촉 시간이 길어요. 여기는 접촉 시간이 짧고 여기는 접촉 시간이 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 탄 사람은 엄청난 관성력 때문에 크게 다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네, 관성력이 작아지니까 적게 다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그 에어백 있죠, 에어백. 에어백이 터졌을 때와 터지지 않았을 때. 자, 에어백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내 얼굴이 에어백에 푹 묻혔다가 나오니까 접촉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에 가하는 충격력, 힘이 작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딱딱한 핸들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 시간 짧으니까 얼굴에 가해지는 힘이 엄청나게 크니까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죠.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추의 위아래에는 위아래에 같은 종류의 실 A, B를 연결한 후에 실 B를 빠르게 잡아당겼더니 실 B가 끊어졌다. 여기 실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빠르게 잡아당겼어요. 빠르게 잡아당겼더니 여기가 다 끊어졌다는 거야. 여기도 끊어질 수 있는데 여기 안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졌다는 거야. 왜 빠르게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끊어질까요? 그렇지. 추의 정지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커졌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추가 미처 이 실을 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정지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실 B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을 천천히 잡아당겼어. 천천히 잡아당기면 관성이 작아지잖아. 정지관성이 작아지니까 요 위에 있는 실 A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성. 알겠죠? 1번.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더라.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네, 제 3법칙이라고 하죠.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1번이 바로 되겠죠.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렇죠.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 그것을 관성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왜 넘어질까요? 길을 막 가. 그럼 내 몸이 계속 그 운동하는, 운동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가 돌부리에 딱 걸리니까 발이 멈춰버렸잖아. 내 몸은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 자, 내 몸은 버스가 딱 정지돼 있어 탔잖아. 그러면 내 몸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차가 확 출발하게 되면 내 발바닥에 마찰 때문에 내 발만 그 버스와 함께 가죠. 근데 내 몸은 어때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관성.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된다. 그렇죠.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 몸이 앞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확 섰을 때 내 몸은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에 부딪히게 돼요. 대시보드라고 하죠. 거기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다치게 되는데 안전벨트를 매게 되면 그 안전벨트가 내 관성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앞으로 나가려는데 걔가 딱 잡아주잖아. 안전벨트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다치게 돼요. 5번. 망치 자루를 바닥에 세게 치면 망치머리가 망치 자루에 단단히 막힌다. 그렇죠. 망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우리가 망치 자루를 끼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용하죠? 그때 내가 얘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치? 얘를 들어서 이 바닥에 탁 내리시잖아. 그러면 이 망치 머리는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관성. 얘가 내려가려는 관성 때문에 이쪽 방향의 관성을 받아가지고 얘가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망치자루 안쪽으로. 그죠? 운동 관성 때문에 그렇죠. 이 망치 머리의 운동 관성. 그죠? 그래서 5번도 관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일 때, 합력이 0, 알자임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로 가능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합력이 0이면 어느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물체는 정지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속도가 일정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어? 네, 이게 관성이에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 합력이 0이 되면 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속도라는 게 방향과 속력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던 질량이 200g인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를 맞고 반대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이때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에 접촉한 시간은 0.01초였다 그랬어요. 야구공이 야구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력,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냐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공이 날아와서 이 배트에 충격을 받은 시간은 얼마냐면 0.01초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접촉 시간, 그죠? 요거였죠? 또 이게 뭐가 같다 그랬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잖아. 그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 처음에 베스트로 들어갔을 때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요, 반대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벡터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량, 충격량은.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힘만 구하고 싶어. 그럼 힘 F는 뭐죠? 네, T분의, T가 넘어가면 T분의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되겠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접촉 시간이 몇 초라 그랬죠? 네, 0.01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죠? 자, 200g. 200g이면 몇 킬로그램이죠? 이 킬로그램 단위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환산해야 된다 그래서 0.2kg이에요. 자, 그러니까 MV, 그러니까 0.2kg 곱하기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질량 0.2kg 곱하기 처음 속력 얼마죠? 네, 플러스 20이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0.01초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죠?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01초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0뉴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크기만 나타내라.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야구공이 처음 들어왔을 때 속력 플러스,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 근데 지금 힘이 마이너스 600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반대 방향, 이 공이 처음에 날아왔을 때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60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크기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크기는 600뉴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7번.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어떤 물체에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 힘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보여요. 세로축이 힘이고요. 네,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럼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라 그랬죠? 네, 이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되겠다 그랬어요. 아까. 충격량.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기억. 2초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3이다. 2초 때. 2초 때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충격량이 얼마죠? 충격량이 6이죠. 충격량은. 그죠? 근데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 그랬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랬어요. 자, 그럼 처음 운동량은 0이잖아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얘는 0이야. 그럼 나중 운동량이 MV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니까 얼마예요? 이 면적이 6이라 그랬으니까 6이죠. 그죠? 이쪽까지 이 면적. 이 면적이 6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초 때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네, 6이 돼야 되겠죠. 틀렸어요. 다음 니은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이다. 자, 요
3초까지 면적 구하면 돼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삼각형이 6이고, 요 삼각형이 얼마죠? 1 곱하기 6이니까 6이잖아요, 얘도.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이거? 네, 12가 되겠네. 맞아요, 니은은. 디귿. 3초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6이다. 자, 질량이 2kg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충격량이 우리가 3초까지 얼마였죠? 네, 12였어요. 그죠?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 운동량은 무조건 0이니까. 그죠? 정지돼 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질량이 2kg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V가 되니까 결국 V는 얼마가 돼야 돼? 이제 6m/s가 돼야죠. 네, 그래서 답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동일한 유리컵이 같은 높이에서 콘크리트와 이불에 떨어졌을 때 유리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과 나타냈다. 자, 같은 높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과 이불에 떨어진 이 면적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요. 충격량이 같아야 되잖아. 같은 높이에 떨어졌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콘크리트 떨어졌을 때는 얼마큼 힘을 받습니까? 최대. 그렇죠. 이만큼의 힘을 받고 이불에 떨어졌을 때는 최대로 이만큼의 힘을 받게 되니까 결국 콘크리트 떨어지면 깨지고요. 이불에 떨어졌을 때는 안 깨지는 거예요. 힘을 적게 받아서. 자, 그러면 기억. 충돌 과정에서 유리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가와 나가 같다.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디귿, 니은. 충돌 과정에서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충격력, 그치? 뒤에 력이 붙으면 힘이잖아. 충격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그래서 깨지는 거죠. 디귿. 유리컵이 받은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가가 더 크잖아, 힘이 지금.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3kg인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세로축이 운동량이고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mv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6, 12 이렇게 변하는 건 뭐 때문에 변하는 거죠? 질량은 안 변하는 거예요. 속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속도에 의해서. 그죠? 속력이 변화되니까 운동량도 변화되는 거 아니야.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원래. 3kg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그려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가져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그대로 2초, 여기가 3초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숫자, 세로축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3kg인데 운동량이 6이래요. 속력이 얼마란 얘기지? 그렇죠. 2라는 얘기죠. 2, 3은 6. 자, 운동량이 12야. 질량이 3kg이야. 그럼 속력은 얼마란 얘기죠? 4, 3, 10이니까 4m/s. 이렇게 우리가 이 VT 그래프로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응용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물리라는 게. 자, 그래프가 나오면 뭘 봐야 되냐면 기울기는 뭘 의미하고 그다음에 면적은 뭘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요? 자, 기울기는 가로축의 물리량 분의 세로축의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기울기는 가로축의 물리량 분의 세로축의 물리량. 자, 그럼 가로축의 물리량이 뭐죠? 시간이죠. 세로축의 물리량은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그죠? 운동량이 변화한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뭐예요? 그렇죠. 기울기는 바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충격력. 그죠? T 넘어오면 FT는 델타 MV. 많이 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힘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분의 세로축. 그죠? 또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뭘 의미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어요. 충격량의 크기. 0에서 2초. 자,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의 크기와 뭐 같다 그랬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지금 그래프상에 보면 나중 운동량이 12잖아요. 그래서 2초 때가 12잖아.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6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6이잖아. 이게 바로 충격량이잖아요. 그래프에서 나오잖아. 12-6. 그죠? 그 답은 맞아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3초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4다. 3초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 우리 그래프 그렸지? 속도 시간 그래프? 네, 4 맞습니다. 다음 디귿 0에서 2초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12m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VT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뭐죠? 이 면적이 뭐죠? 이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죠. VT 그래프. 그지?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동 거리 얼마입니까? 이 면적 구하면
4 더하기 2 하면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죠? 네, 6m 이렇게 되겠네. 그죠? 12m가 아니라 6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 기역, 니은이 답입니다. 자, 다음 10번. 그림과 같이 야구 선수가 야구 장갑을 끼고 야구공을 받았다. 야구공이 야구 장갑과 접촉하여 멈출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1번. 공의 운동량이 점점 작아진다. 그렇죠.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럼 운동량도 작아지겠죠. 공의 질량이 변할 일은 없잖아.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공의 질량이 클수록 공의 운동량이 크다. 그렇지. 운동량이라는 게 MV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도 크겠죠. 맞고요. 다음. 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죠.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공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니까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죠. 4번. 공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손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커진다. 아니죠. 충격량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든 적게 걸리든 간에 충격량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충격력, 네, 힘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충격 시간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되죠? 충격력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덜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받으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손이 덜 아픈 거예요.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5번. 공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면 손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다음 11번.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죠? 관성이라는 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있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그만큼의 힘이 들어가는데 그 힘을 관성력 그러죠. 자, 11번. 1. 기억.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뭐야? 작용, 반작용. 니은.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그렇죠. 내 몸은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발이 걸리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른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렇지. 가스가 뒤로 분출하는 힘, 그 힘에 의해서 로켓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먼지를 털기 위해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린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렇게 이불이 있는데 이불에 먼지가 막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묻어 있었는데 내가 그 이불을 때렸어. 힘을 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 지금 정지되어 있던 먼지들이 어떻게 되죠? 먼지들의 관성,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다 보니까 떨어지겠죠. 이렇게 중력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먼지가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자, 12번.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작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랬죠? 자, 에어백이 있으면 충격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잖아. 내 얼굴이 딱 닿고 접촉돼서 다 튀어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충격력이 작아지니까 충격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작아지니까 내가 부상을 적게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어백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죠? 1번. 테니스공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칠수록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충격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충격 시간을 길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충격량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같은 힘으로 쳐도 충격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량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시간 때문에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충격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지게 된다고. 충격량이 뭐라 그랬죠? 자, 충격량이 MV-MV0죠. 그러니까 요게 처음 운동량, 요게 나중 운동량이니까 테니스 채를 향해서 이렇게 공이 날아올 때 속력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뭐죠? MV, 나중 운동량은 이렇게 맞고 날아가는 운동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커지게 되는 거야. 얘는 일정하거든요. 근데 충격량이 커지게 되면 나중 운동량도 같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속력이 커지게 돼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 다음, 타자가 방망이를 멀리 휘두르면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 자, 요거는 위에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뭐죠? 방망이를 번트 대듯이, 이렇게 공이 날아올 때
톡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슉 휘둘러가지고 공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힘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네, 충격량이 커지게 되고, 충격량이 커지니까 나중 운동량이 커지게 되죠. 그죠? 공이 날아올 때의 운동량은 똑같잖아. 맞고 나갈 때 운동량이 커지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이. 자, 그러니까 속력이 당연히 크니까 어떻게 돼?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력과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다. 자, 포신이 이렇게 짧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포탄이 힘을 가하게 되면, 그죠? 요만큼, 포신에 있는 만큼 시간 동안 이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얘 운동량을 보면 MV인데, 만약에 포신을 길게 해봐, 이렇게. 길게 하면, 이 포탄에 내가 같은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 포신을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충격량이 얘도 어떻게 돼? 그렇죠. 충격량이 커지게 되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MV 값도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속력이 커지니까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력이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힘을 가할 때 야구공이 농구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건 뭐예요? 네, F는 MA예요. F는 MA. 그죠? 얘가 일정하잖아요. 같은 힘이니까. 얘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아지면 가속도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구공이 질량이 작잖아, 농구공보다. 그래서 같은 힘을 가할 때 야구공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이 없죠, 이 문제랑. 5번.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 손에 힘을 덜 받게 된다. 자,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충격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충격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력이 작아져서 내 손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자, 13번. 그림은 원주민이 긴 대롱의 한쪽 끝에 작은 화살을 넣고 화살을 넣은 쪽 대롱에 입을 대고 수평 방향으로 불어서 화살을 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도 길이가 긴 대롱을 사용하면 화살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다. 이때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아까 포탄 그 포신이 왜 긴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요 안에 요 침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독침이 지나갈 때 얘가 부는 힘이 일정하다고 보면 이 대롱을 빠져나갈 때까지 어때요? 대롱을 빠져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때? 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나올 때 운동량이 MV라고 한다면 이 V가 어떻게 되죠?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네,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침이 받는 충격량이 크게 커진단 말이야. 충격량이 FT라 그랬잖아. 이제 힘은 일정한데 요 T가 커지잖아. 얘가 길어져. 그러니까 결국 MV-MV0인데 MV0는 처음 운동량이니까 얘는 정지죠. 없으니까. 0이죠. 0. 근데 나중 운동량이 결국 충격량과 같아. 그래서 얘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14번.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방향성이 있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니은.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다. 그렇죠? 운동량은 MV잖아요. 질량이고 이게 속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는 그런 물리량이죠. 다음 디귿.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그렇죠. MV니까 M이 킬로그램, V가 미터 퍼 세크. 다 맞는 얘기예요. 5번. 자, 15번.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이고 속력이 4m per s인 물체 A와 질량이 3kg이고 속력이 1m per s인 물체 B가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했대. 그럼 충돌 후 두 물체 A, B의 속력은 얼마냐? 같겠죠, 당연히. 같은데 크기가 얼마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딪혔는데 뭐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 충돌하고 나서 이쪽 방향의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V 값 구하면 되죠. 자, 운동량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떨까요? 항상 보존이 됩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누가 건들거나, 뭐 바닥에 마찰이 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달라지는데, 그게 없다. 아무런 저항도 없고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이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럽니다. 자, 그럼 먼저 충돌 전을 볼까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잡으면 돼.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니까 A가 플러스 4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주의해야 돼요. 그럼 A의
A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A의 운동량은 네,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의 운동량은 얼마죠?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MV, 3kg 곱하기 1m/s니까. 아직도 운동량이 MV인지 모르면 안 돼. MV, 질량 곱하기 속력. 자, 그러니까 합이니까 얼마죠? 네, 합이니까 5가 되는 거예요. 5. kg m/s. 알겠죠? 자, 이제 충돌 후를 보면 돼요. 충돌 후에 보니까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면 질량을 하나로 보면 돼. 그럼 전체 5kg 곱하기 V죠. 그죠? MV. 그러면 이게 5가 돼야 되니까 결국 속력은 얼마가 돼야 돼? 네, 1m/s.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맞았네요. 네, 1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크기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1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의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는 단원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